3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어차피 순서를 찾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왕의 업적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서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제부터 전성기가 오는데요. 백제는 한강유역을 처음부터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그 다음 5세기 장수왕이 한강을 뺏어가겠고요. 전성기는 그럼 5세기 장수왕 고구려 전성기 되겠고, 그 다음 신라 진흥왕 때 6세기의 신라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전성기가 오는 순서는 백제 고구려 순서가 되겠고, 흐름을 먼저 보면 태조왕 때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왕권 강화의 개혁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옥저를 정복하며 고대 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한 태조왕이 그 이후 고국천왕 때 가서 진대법 같은 제도를 개편하면서 발전을 할 것이고요. 미천왕 때 가면 낙랑군 같은 중국 군대를 축출하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대동강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거든요. 중국 군대 이쪽에 있던 낙랑군을 몰아내면서 대동강 근처로 영토 확장을 이루는 겁니다. 드디어 밑에 있는 백제와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겠죠. 미천왕 이후에 근초고왕이 공격을 하면서 고구려 백제의 전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초고왕 4세기에 공격 들어오면서 고국 원왕이라는 왕이 사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고구려를 살려보려고 소수리망이 불교공인 율령반포, 태학설립과 같은 내시를 다지는 개혁을 하게 되고, 그 이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영토 확장을 주로 하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장수왕은요, 평양 천도를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하게 되는데, 남하 정책 과정에서 결국 내려와서 계로왕을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고이왕 3세기부터 율령반포 같은 것을 하면서 발전을 꾀하고 정복활동도 시작합니다.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정복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나머지 마한 지역을 다 통합하는 게 근초고왕입니다. 마한 지역은 기존에 이쪽에 있던 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가지 한 3한이 있었죠. 그 마한 지역에서 백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마한 지역을 다 통합하는 게 근초고왕.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위에 황해도 지방까지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 이후 침류왕이 불교 공인을 하고요. 계로왕이 바둑두다가 망합니다. 장수왕한테 공격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백제는 수도가 웅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이제 공주 지역이고요. 웅진천도 이후에 웅진에서 유명한 왕 무령왕이 등장하시게 되죠. 무령왕은 22담로라는 지방의 왕족을 파견하는 구역을 설치해서 제도 정비를 좀 하고요. 그 이후 성왕이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서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나라 이름 남부여라고 바꾸고 사비로 수도도 옮기고 중앙지방 제도도 만들고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고구려한테서 한강을 빼앗아 오려고 드디어 공격을 가는데요. 이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신라랑 같이 갑니다. 백제와 신라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건데요. 사실 백제와 신라는 이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백제와 신라가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제 동맹이라는 것을 맺고 있었고, 이 나제 동맹이 쭉 이어지던 끝에 이 성왕과 진흥왕이 둘이 손잡고 고구려를 치러 갔던 거죠. 드디어 치고 그 당시에 양원왕이라는 왕의 고구려가 있었는데요. 그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뺏어서 드디어 이제 성왕과 진흥왕이 한강을 나눠 가지면 되는데 진흥왕이 배신합니다. 성왕의 한강유역까지 신라, 진흥왕이 다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럼 신라 보겠습니다.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받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신라가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 발전이 가장 늦었습니다. 4세기 내무랑 때부터 발전이 좀 시작이 되면서 왕권 강화 시작이 되고요. 내무랑은 사실 우리가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마립간이란 칭호를 썼습니다. 이때부터 그래도 대군장이라는 강력한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물왕부터 배우는 것이죠. 이때부터 김씨 세습이 시작되고요. 왕권이 강화되는데, 하지만 주춤합니다. 이 주춤하는 시기, 장수왕의 남하정책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남하정책 때문에 나제 동맹을 맺었던 요 시기에 신라 역시 좀 주춤할 것이고, 그 이후에 지증왕 때부터 드디어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 중요한 사건 우산국을 정복하게 되죠.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버풍왕 때 불교공인 율령반포, 골품제 정비와 같은 중요한 개혁을 하고요. 이 신라의 왼쪽에 있었던 가야 지역을 일부 정벌을 하는 게 버풍왕입니다. 금광가야를 정복하게 되고요. 진흥왕 때 가면 나머지 가야가 다 사라지게 되죠. 진흥왕이 다 이제 먹거든요. 진흥왕 들어갑니다. 진흥왕은 화랑도를 정비하고 제도 정비를 마친 후 이제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왕과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되찾은 후 성왕을 배신하고 모든 한강유역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